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요, 폐쇄형 LLM, 뭐 폐쇄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제 오픈소스 LLM이라고 불러요, 많이들. 요런 걸로 이제 어떤 개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AI를 활용한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 돌려도 보고 또 이게 어떤 좀 차이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이런 이 오픈 소스 LLM을 왜 쓸까요?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올해 작년부터죠. 작년부터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사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어떤 보안적인 문제들이 좀 많죠. 특히 이런 신호탄을 쏜 게 이제 챗GPT이고 대부분의 어떤 AI를 활용한 여러 예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챗GPT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이제 그 후발로 뭐 바드나 그죠? 제미니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AI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자사의 어떤 정보나 가치 있는 그 문서, 그죠?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에 나가서 그 실제 AI를 제공하는 어떤 벤더에게 제공이 되어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 AI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 내용을 계속 학습에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안에 가장 좀 이슈가 있다.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요 보안 부분들을 오픈 소스 LLM을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이나 그죠? 그리고 만약 인터넷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독점적인 어떤 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편이겠죠.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AI 제품들을 좀 써본 결과 비용만 생각하면 챗GPT가 제일 싼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비용보다는 사실 LLM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드웨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일정 이상 규모의 LLM 서비스를 내가 원활하게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하드웨어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비용이 듭니다. 또 이거를 이 자사의 어떤 IDC에 구축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 비싸지만 그렇지 않고 클라우드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경제성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땐 사실 챗GPT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챗GPT가 싸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만약에 이미 자사의 어떤 이런 하드웨어들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다면 그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LLM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벤더 디펜던시가 좀 적어지죠. 사실 지금 챗GPT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인티그레이션해서 내고 있어요. 챗GPT가. 실제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는 우리 이제 굉장히 핫한 GPTS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에이전트,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API도 있고요. 네, 이런 것들이 챗GPT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API 세트거든요. API나 기능의 세트인데 거기에 이제 오리엔티드 되면 당연히 못 바꾸겠죠. 챗GPT를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소스 LLM을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. 또 오픈소스 LLM 자체가 LLM이 만들어진 어떤 히스토리나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
라이센스 뭐 이런 등등등이 굉장히 보시면 투명합니다. 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랭귀지 모델은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는 겁니다. 물론 어,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챗GPT도 일부 이제 자사의 API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모델을 조금 파인튜닝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있지만 오픈소스 LLM은요 일반적인 파인튜닝을 넘어서서 거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어,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. 이게 뭐 혁신 촉진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요. 그러면 좋아요.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오픈소스 LLM을 이제 폐쇄형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뭐 되게 많죠.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이런 GPT-3가 나오면서 좀 관심도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 챗GPT가 나온 게 이제 이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LLM 말고도 오픈 소스로도 당연히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겠죠. 이쪽을 사실상 주도하는 거는 메타입니다. 메타. 특히 이제 메타에서도 요 라마 모델이 사실 여기는 이제 유출된 모델이죠. 이 유출된 모델을 신호탄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다가 아예 라마 2라고 하는 오픈 소스 모델을 메타에서 발표하면서 대 오픈소스 LLM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장에 등장해 있는 다양한 LLM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도 있고요.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굉장히 유리해졌죠.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AI 기반의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고 또 이제 내부에 AI 점담 인력이 필요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AI를 다 외부에서 만들고 우리는 그 모델을 손쉽게 갖다 쓰기만 하면 상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. 특히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상용 LLM은 쓰기 편한 정도가 아니라 네, 그냥 바로 어떤 제품을 낼 수 있을 정도 프로덕트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어, 그 생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쪽을 바로 사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. 그죠?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이런 그 모델들이 시장에 나오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델들을 계속 새롭게 나오는 모델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된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허깅 페이스입니다. 아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텐데 이 허깅 페이스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도가 높기 전에도 LLM 모델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또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허깅 페이스를 잠깐 같이 좀 보시면요. 자, 뭐 요런 사이트고요. 사실 여기에 이제 모델 탭을 가보시면 얘가 이제 지원하는 수많은 모델들이 여기 다 이제 원본들이 올라가 있고요. 이 우측에 보시는 여기가 태그야, 태그. 여기에 있는 것들이 태그. 여기 있는 것들이 모델들인데 태그로 보시면 지금 요즘 이제 또 핫한 키워드 멀티모달이죠. 멀티모달 관련한 모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들도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텍스트 제너레이션 요런 게 이제 실제 저희 LLM과 관련된 그런 태그들이 됩니다. 그리고 요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도 있지만 요 허깅 페이스의 요 이제 메인이죠. 메인에 스페이스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페이스가 이제 우리 깃허브 같은 걸로 따지면은 뭐 깃허브 페이지 같이 뭔가 동작을 하는 웹페이지 같은 거 퍼블리싱 해놓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요. 여기를 딱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이제 로딩을 좀 하고요. 자, 여기 보신 것처럼 요 LLM들 지금 나오는 다양한 LLM들을
벤치마크한 요 결과들을 공유하는 이런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LLM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세트인데요. 그 알고리즘들의 점수를 가지고 이게 순위를 매겨놨어요. 그래서 한참 그 저희 뉴스 같은 데 보면 한국 회사에서 만든 게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? 음, 어디 보자. 아마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 있을 텐데 지금은 또 좀 내려오기도 했죠.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오픈 소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고 만들어진 모델들이 또 다른 회사로 하여금 또 이제 튜닝을 할 어떤 베이스 모델이 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모델들 중에 이제 상위에 있는 것들 써보시면은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게 약간 그 게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점수를 높게 받는 AI를 개발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실제 유즈 케이스가 더 잘 나오는 것보다 이 벤치마크를 더 잘 만족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. 사실 어떤 특정 모델들은 그런 형태로 돼 있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,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이제 베이스 모델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그래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요즘은 이제 저도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